이재명이 대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사기 대선인 게 부동산 세금 절대로 안 건드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부동산 세금 건드리겠다라고 이제 완전히 그동안 생쇼를 해왔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토론회라고 했는데 막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는 부동산 관련돼서 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비공개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부동산을 잡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장담을 해왔으면 1년 동안 해봐서 안 됐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냥 첫 대책이라고 발표된 것이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실거주 의무를 엄청나게 부과하다 보니까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집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자금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벌고 나서 집을 사라는 건데 그거 말이 안 되죠. 그 김용범은 자기 딸은 임대주택 얘기하면 막 화내고 국회에서 때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뭐 다 임대주택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대책이었고 이대로 가면은 중국인들이 부동산 쇼핑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규제 받으니까 집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데 중국인들은 이재명이 올려놓은 환율 타고 들어와서 사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인 집주인한테 전세 살게 만드는, 전세도 아니지 월세 내면서 월세 내도록 해놓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속보 뜬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속보로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회에 김용관, 차지나, 최창호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검을 추천한 게 아니라요. 특검을 추천하는 위원을 지금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이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특검으로 임명해야 되겠다는 걸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쪽도 반대를 하면 그 특검 임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눈치 보면서 제대로 수사 못할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 거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은 후보군을 많이 밀어 넣어서 그 특검 중에 한 명이 임명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국민의힘과 또 자유우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진아 교수는 제가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데 법사위 때 보고 이번에 이 선거 관련해서도 제가 그 국정조사 때 보니까 사전선거에 대해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세요. 사전선거는 보통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거다. 사전선거랑 본투표 날짜가 그렇게 날짜가 뜨게 되면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폐지돼야 되고 보안사건은 존치돼야 된다는 등 이 자유우파 가치를 가장 선봉해서 알리는 헌법 교수님이고 또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헌법 그냥 이게 좌파들처럼 자기 편 들어준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차진아 교수님은 헌법학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신망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씀 하시면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진아 교수님은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요.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에요. 저도 누군지 알아요. 근데 공안 출신의 굉장히 보수 성향, 강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김용관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어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아마 이게 우리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진아 교수나 최창호 변호사는 제가 예측했던 분이고 김용관 이분은 이제 그런 거죠. 법원 출신 1명, 검찰 출신 1명, 또 교수 출신 1명을 추천함으로써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분들이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특검을 고르는 거예요. 특검 추천은 어디서 있느냐? 법학 교수회하고 그러니까 로스쿨 협의회 교수들하고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하는데 이분들도 대한변협도 여러분 변호사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수 변호사 단체도 되게 요새 많아요. 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좌파 내지 편향된 특검만 추천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분 특검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지도부에도 전달을 해놓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 민주당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후보군을 안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을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좀 제가 직접 겪어보거나 또 그 주변에 어떤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외유 내강형의 이 특검 후보군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무난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완전히 세게 한 케이스. 그러니까 예전에도 김경수가 구속됐던 우리 드루킹 특검 있잖아요. 그때 드루킹 특검 때도 특검이 좀 그 특검을 맡았던 그 변호사가 평소에 그렇게 뭐 무슨 우파 느낌이 그렇게 났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센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사건 맞자마자 확 돌변해가지고 막 거침없이 막 수사를 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완전히 김경수가 한 방에 이제 구속되면서 드루킹 사태가 완전히 그냥 이슈화가 확 돼버렸죠. 예. 그래서 저도 검사 때 드루킹 특검이 보낸 사건도 처리했었거든요. 그게 그 송인배 비서관이라고 문재인의 가방 못지로 불리던 수행 비서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권 실세였는데 그 드루킹 특검에서 이제 저한테 사건을 보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기소해서 결국은 국회의원에 못 나오고 당선 무효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와 보기도 전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바람에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맡겨주시면은 한 명을 딱 찍어서 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기대는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본인이 또 원하기도 해야 되고 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세게 잘할 만한 사람들은 후보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지면 제가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아는 사람이 특검이 되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이거는 수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테마를 만나더라도 어디에 뭘 뒤져야 어떤 서버를 뒤져야 어떤 자료가 나오고 이거를 어디를 먼저 압수할 거냐 어디를 먼저 구속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건 구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전문가라고 해서 수사를 잘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들을 쭉 봤는데 그 이슈들이 상식선에서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잘할 사람이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특검은 수사를 좀 많이 해본 사람이 좋겠다. 그런 원칙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